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유엔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평화와 평창으로 요약됩니다.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선 22분 동안 평화는 총 32차례 언급한 반면 압박은 단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했지만 뚜렷한 결과물 없이 평이했다는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고 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frankly, than trade is the other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at we're working with, and that has to do with North Korea. So we are meeting on a constant basis. We'll be meeting in a little while also with Prime Minister Abe of Japan.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또 한미 간의 공조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정상회동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하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행정명령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완전한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회사,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지시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 틀어막기에 돌입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같이 자발적인 대북 금융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느 누구나 미국과의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그리고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돈줄부터 독 틀어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고강도 제재 압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가 북한의 무역을 가능하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융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은행들과 회사, 개인들을 경제 제재하도록 지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겸한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새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각국에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핵미사일에 쓰는 북한 범죄 정권의 수입원을 끊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새로 행동에 나섰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국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즉각 중단토록 지시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제재안은 북한 교육의 9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최근 대북 거래를 늘리고 있는 러시아의 은행들과 업체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아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를 끊는 사실상의 고강도 세컨드리 제재 조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너친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 중앙은행의 자발적인 대북 금융거래 중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본 후에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누구나 미국과의 거래 금지, 자산 동결,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돈 세탁까지 드러나면 기소와 재판을 통해 몰수 조치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까지 세컨드리 제재를 가하면 뱅크 오브 차이나 790억 달러, 공상은행 260억 달러, 건설은행 160억 달러, 통신은행 100억 달러, 농업은행 80억 달러, 상인은행 60억 달러 등 1,440억 달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어 강력한 금융제재 카드를 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북한 제재를 보면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이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미국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배제하면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외되는 셈인데요. 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이 크게 억제되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72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의 최상위 정치협의체인 유엔이 다자주의적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유엔 정신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엔 헌장이 말하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거듭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응하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주말인 23일 오후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오전 시간대 마지막 순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의 기조연설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점심시간대를 넘겨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기를 요청한 것인지 전체 기조연설 순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조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어제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을 겨냥해 완전 파괴 등 초강력 경고를 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8개월 동안 보충 서류 요구가 무려 45%나 급증하고 승인율은 60% 아래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학력, 숙련직 외국 인재들의 미국 취업문이 크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강력한 심사를 벌이면서 외국 인재들의 고용마저 막으려는 이민 빗장을 본격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H-1B 취업 비자에 대한 보충 서류 요구가 45%나 급증해 수개월씩 수속이 지연되고 있고 비자 페티션 승인율은 전년 87%에서 올해는 59%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로이터 통신에 밝힌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8개월간 H-1B 취업비자 페티션에 대해 발급한 보충 서류 요구는 8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만 9천 건보다 무려 45%나 급증한 겁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가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나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 초보 임금인 엔트리 레벨로 신청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종과 직책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1B 비자 페티션을 제출한 고용주들이 보충 서류 요구서를 받으면 증빙 서류를 갖춰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제때 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기각 위험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회계연도분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9월 18일자로 재개했지만 회계연도 종료가 열흘밖에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급행 수수료 $1,225를 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H-1B 비자 페티션에 대한 승인율은 6월 말 현재 59%에 불과합니다. 이는 오바마 시절이었던 지난해 87%에 비해 거의 30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아직까지 승인 여부가 집중 판정되는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통계가 나와야 하겠지만 올해 한 전체 승인율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이라는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발령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심사를 통해 이민 빗장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